저는 진짜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필미를 붙여서 파는 업자들도 최근에 그 이명웅 콘서트를 가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대우가 좋더라고요. 오히려 중간업자가 많이 생겨서 그걸 해주는 업자도 생겼어요. 호구, 호구, 봉, SM아, 나는 감정이 있는 A팀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을 데뷔 때부터 9년째 좋아하고 있는 캐럿 곰입니다. NCT 2020년부터 좋아하고 있는 토끼라고 합니다. 저는 갓세븐을 데뷔할 때부터 좋아해서 7년 좋아하고 지금은 탈덕한 지 3년 된 여우라고 합니다. 일단 공연 같은 경우는 세븐틴이 이제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했던 공연을 국내 기준으로 하나 빼고는 다 가봤었고요. 해외는 작년부터 조금씩 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최근에 콘서트를 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친구들 도움 받아가지고 티켓팅을 하는데 그렇게 친구들을 많이 동원을 해도 안 되는 게 팬들도 많기는 하겠지만 필미를 붙여서 파는 업자들도 되게 많이 붙어설 거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빡세졌고 그냥 회사가 좀 이상하게 좀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본인 확인 제도도 솔직히 좀 그런 걸로 안 표가 잡힌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중간업자가 많이 생겨서 또 대리 티켓팅도 있고 이제 양도를 위해서 아이디 옮기기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친구들이 이용했던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비싸요. 일단 10만 원, 20만 원 부르기도 하고 아이디 업체가 티켓에 본인 이름이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양도를 받을 때 이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옮기려면 아이디 옮기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아이디 옮기기가 별건 없고 저는 어디 서버 들어가서 아이디를 옮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취소하고 재티켓팅해서 아이디를 옮겨주는 성공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본인하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티켓에 있는 이름, 신분증 이름이랑 신분증 얼굴 다 확인하고 팔찌를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근데 이제 양도받는 사람들은 그게 좀 힘드니까 일단은 양도자분이 대신 본인 확인을 받고 팔찌를 이제 저희 공연장 팔찌는 사실 접착제가 세잖아요. 잘못하면 찢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뜯는 방법을 또 다른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찌랑 티켓을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그걸 해주는 업자도 생겼어요. 맞아요. 그 본인 확인 받은 뒤에 받는 팔찌 있잖아요. 그거를 떼서 다시 붙여주는 그런 업자들도 있어요. 트위터에 보면은 그런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오늘 성공하셨고 몇 분 오늘 좀 반려당하셨다 입장할 때. 그거 아마 근데 그건 좀 저렴해요. 그래도 건당 10,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웃긴 게 스태프들이 또 그 팔찌를 만져봐요. 맞아요. 이걸 떼는 건지 안 떼는 건지. 저는 제 거 안 뗀 건데 불구하고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연 내 걸로 보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야 되나. 저는 진짜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안 사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팬들이 일부러 안표 업자에 접근해가지고 대충 자리가 어딘지를 캐내는 거예요. 인터파크나 이런 티켓 업체 측에다가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안표를 회사가 안 잡고 팬들이 잡는 거예요. 어차피 실은 손해는 팬만 보니까 안표인 게 들통이 나도 환불을 받을 수 없고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선 이미 팔린 티켓이니까 우린 환불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내 할 바 아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팬은 즐겁지가 않은 거죠. 아이돌 이제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팬들을 약간 호구, 봉. SNS에 유명한 약간 멘트인데 SM아, 나는 감정이 있는 A팀이라고 말했을 텐데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감정이 있는 ATM 말고 그냥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있는 소비자 정도? 팬들을 하대하는 문화 있잖아요. 본인 확인도 뿐만 아니라 그 약간 영상 같은 걸 보면 경호원들이 굉장히 너무 세게 밀쳐가지고 엄청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팬들에 대해서 하대하는 문화가 그런 기조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최근에 그 이명웅 콘서트를 가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대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팬들이 좀 연령대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오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막 사실 콘서트 날 되게 가보면 그 주변에 기다릴 데가 딱히 없어요. 근데 거기는 쿨링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대기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날 비가 왔었는데 이명웅 그 측에서 무료로 모비도 주고 아이돌 콘서트는 쿨링존 이런 거 처음이에요. 없죠. 그 쉼터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연장 근처 뭐 그냥 바닥에 앉아있을 때도 있고 계단 턱에 앉아있을 때도 있고 근처에 있는 카페들 뭐 미어 터지고 약간 그런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제휴를 잘해주는 걸 보고 아 뭔가 젊은 팬들만 있는 그런 곳에서만 이렇게 하대가 일어나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K-pop 회사 기획사들이 좀 더 또 바뀌어야 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일본의 닛산 스타디움 공연을 갔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휠체어석은 앞에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닛산 스타디움을 갔는데 거기는 아예 별도로 휠체어 구역이 있는 거예요. 휠체어 구역이 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단차가 높아요. 그리고 또 수어 통역사도 있더라고요.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공연을 관람하고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좀 편견을 생각해요. 최근에 청각장애인 아이돌도 데뷔를 했고 K-pop 산업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이러면은 소수의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생각하거든요. NCT 제가 기억하기로는 멤버 생일 파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어떤 팬분이 이제 청각장애 갖고 계시는데 수어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어 통역은 제공이 안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표를 2개를 구매를 하셔서 이제 데리고 가셔서 수어 통역사님과 공연을 봤다고. 그동안 이렇게 변화 오는 걸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지금에 들어서는 진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이돌 연습생이 시작하는 나이가 10대잖아요, 보통은. 어른이라면 불완전한 10대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말했던 것처럼 앨범을 좀 덜 찍어서 환경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거는 아까 많이 말했는데 그 팬들을 하대하는 문화 있잖아요. 2가지가 좀 많이 바뀌면 저도 뭔가 소비자로서 다시 덕질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저 사실 너무 하고 싶거든, 덕질을요. 왜냐면 그게 삶의 어떤 낙인데 그래서 그 2개가 좀 바뀌면 저도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